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 윤정희 씨.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온 불행과 절망을 다시 희망으로 바꾼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일과 꿈, 그리고 행복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윤정희 씨가 출근하는 길. 그런데 그녀의 출근길엔 들를 곳이 많습니다. 명함 그때 한번 놔주기로 약속했는데 놔두면 안 돼? 명함 네. 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어려운 거 그녀의 명함에 적힌 글귀는 10,000원의 행복.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요. 가게 서너 곳을 들른 뒤에야 사무실로 향하는 그녀. 상가 건물 2층에 그녀의 일터가 있습니다. 그녀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오셨네. 네. 가게는 자그마해도 직원을 2명이나 둔 사장님이십니다. 코트를 벗자마자 하는 일은 오늘 피부관리를 할 고객 명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영순 씨 연락 없으셨죠? 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피부예요. 오늘 오세요? 11시. 오시나 해서 확인 드렸어요. 예, 이따 뵙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게 벽면 곳곳에도 10,000원의 행복이 적혀 있습니다. 10,000원은 다름 아닌 피부 관리를 해주는 기본 비용입니다. 여느 피부 관리실에 비해 아주 저렴한 가격인데요. 가격 경쟁력이라는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피부 관리실 시장에 뛰어든 것이죠. 콜라겐텍이고요. 좋지 않은 상황이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시고요. 이제 평균 윤정희 씨가 이런 저가의 피부 관리실을 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10,000원이 저 10,000원 없을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10,000원 없어서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걸어 다녔던 데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게 그 10,000원 때문에 참 눈물겨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참 귀한 금액 같아요. 그녀에게도 남부럽지 않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업가 남편을 만나 세상 물정 모르고 살던 때, 아내와 엄마의 자리에서 행복한 일상을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6년 전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러니까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남편은 어디로 가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저하고 이제 짐은 대충 싸놓고 이사를 갈 때 갈 곳이 없었는데, 도망자가 된 남편은 찾을 길이 없고 온전히 그녀 혼자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단칸방은 구했지만 모든 것이 막막한 날들이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전기도 끊기고 도시가스도 끊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빌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고민을 하고 전화번호,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막 보면서 이 사람은 될까, 이 사람은 될까 이렇게 체크했던.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단 며칠이라도 버티기 위해선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그 말을 뭐 수치스럽다고 말해도 될까? 아니면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잖아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런 돈 갖고 내가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하는 어떤 자괴감.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중 도전해볼 만한 일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가게 안내지를 우연히 본 것입니다. 자신은 없었지만 두 아이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 써보는 자기소개서와 사업계획서를 떨리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저금리 장기대출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피부관리실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따나온 자격증이 효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거 서울대 서울대 합격한 기분이죠. 아, 내한테도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근데 막상 오픈하는 전날 다 이제 정비를 다 하고 다 갖춰놓고 집기가 다 들어오고 이러는데 갑자기 막 무서움,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차렸다고 다가 아니죠. 이제 손님이 없으면 끝장이잖아요. 다 빚이잖아요. 어떡하나 하고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피부관리실을 연 지 벌써 4년째. 이젠 제법 입소문이나 단골 손님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번에 했던 거 어땠어요? 피라고? 완전 좋았어요. 뭐 나는 거는? 네, 뭐 나는 것도 훨씬 줄어들고 피부 건조했던 것도 훨씬 친구 되게 좋아졌더라고. 네, 봤는데 빨간 거 다 없어지고. 요즘에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 영인에서 벌레같이 오는 거 아니야? 한차 쉴 거야. 그럼 들어가자. 얼른 하고 밥 먹고 이러면 대부분 2, 3년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사이라 손님들과도 친구같이 지냅니다. 4년 새 그녀의 마음도 사업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누구세요? 사실 처음엔 그녀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두렵고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한 만큼 남다른 사업 전략이 필요했고 10,000원이란 저가 피부관리실을 생각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해준다면 누구나 쉽게 피부관리실에 문을 두드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저 10,000원짜리 해갖고 한 1년 정도는 별로 이렇게 광고 효과 못 봤어요. 싸면 막 몰려올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그 시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박집 텔레비전에서 대박집 막 볼 때는 어머 순간적으로 막 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분들도 이런 가정이 있었겠구나. 사업은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가가 됐든 저가가 됐든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길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고객들한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사지를 마친 뒤 서둘러 코트를 걸치고 가게를 나서는 윤정희 씨. 사장님, 고등어 없어요? 점심 찬거리를 사는 것입니다. 낮 시간 예약 손님이 빌 때면 가게에서 직접 점심을 해 먹습니다. 요리 담당은 사장인 윤정희 씨. 주방은 카운터 옆에 반평 남짓한 공간. 그곳에 작은 싱크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음식할 때 정말 행복해요. 이게 즐겁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제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뒷정리라든가 이런 걸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해주세요. 뚝딱뚝딱 빠른 손놀림으로 만들어낸 오늘의 점심 메뉴는 고등어 조림. 식탁은 탁자로 대신하고 보글보글 끓는 고등어 조림에 막 지어낸 밥 한 그릇. 단촐한 밥상이지만 손맛 좋은 그녀의 요리를 직원들은 좋아합니다. 가끔은 손님들까지 둘러앉아 먹곤 하죠.
오늘 여기다가 이제 손님 마무리하고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실래요? 그러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손님이 음식을 해갖고 오세요. 먹으라고. 밑반찬도 해다 주시고, 뭐 찌개도 끓여다 주시고, 먹으라고 갖다 주시고. 그리고 저희 사랑방 같은 피부 관리사? 내 집 같은 편안한 피부 관리실. 그 또한 전략이라면 전략이겠죠?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난 시간. 윤정희 씨에게는 또 하나의 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직원을 손님 삼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곤 합니다. 어떤 느낌이 좋은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녹차는 잎만 추출해서 녹차에는 카테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여드름 피부나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한테 진정 효과도 주고 세균을 모낭충이라는 세균을 죽이는 그런 항염 효과도 해요. 녹차 모델링 기존에 쓰던 모델링 팩가루에 천연 재료를 섞어 그녀만의 팩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손님들에게 좀 더 정성이 담긴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 그녀는 그렇게 또 다른 시도를 위한 준비를 해나갑니다. 상큼하고 피부에 이렇게 그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열감을 좀 떨어뜨리는 느낌. 얘는 어차피 여드름 피부에 사용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드름들은 그러니까 피부 온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얘가 진정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시원하면서 네.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드는. 밀착력. 네, 밀착력. 향은 어때요? 역겹거나 뭐 그렇지 네, 않아요? 향 좋아요. 선생님 말대로 밀착력이 너무 좋고 나 역시도 모델링을 발랐을 때 어떤 느낌보다 탁월해요. 블루베리를 섞은 팩은 제법 성공적입니다. 밀착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제 손에 발라도 밀착도가 되게 좋아요. 그냥 일반 정제수를 쓸 때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녀는 쉼없이 고민합니다. 눈이 쏟아지는 늦은 밤 시간. 이제야 퇴근을 하는 윤정희 씨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습니다. 언니 안녕. 이거 있잖아요. 명함만 갖고 왔어요. 사실 이건 없고. 사탕은 없고 명함만 있어요. 오늘도 물어보는데 가게 한쪽에 명함 자리를 내준 고마운 이웃이죠. 물어보는데 예. 엊그저께도 그거 찾다가 못 찾다가 왔대. 아 진짜? 그래.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알면 가르쳐주면 내가 전화번호를 모르잖아. 없었네. 나 저기 있는 줄 알았어. 홍보지는 만드는 것보다 돌리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 이웃들 덕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나 있습니다. 떡볶이 갖고 갈래. 순대랑. 고마워. 고마운 마음에 윤정희 씨도 이 떡볶이집의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왜 짬뽕집 있잖아요. 거기서도 전화 왔다? 어디냐고. 그러면서 명함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근데 주소가 빠졌다라 하면서 막 그래. 아니 뭐지 위치 약도가 빠졌다고 그러시더라. 전에 전화번호가 크게 있어야 서로 돼. 도와가며 확 사는 바꿨어. 법을 그녀는 그렇게 배워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희망. 그래서 윤정희 씨는 모든 것이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습니다. 재작년 12월 국민 임대 아파트로 옮기면서 단칸 월세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작은 평수지만 두 아들과 살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엄마 잘 갔다 왔어. 엄마 잘 갔다 왔어 말을 해야지 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윤정희 씨는 떡볶이 포장부터 뜯습니다. 한사 밥 먹었니? 이거 먹어. 떡볶이 순대. 뭐지? 아침에 해놓은 밥을 알아서 차려 먹었을 아들. 이렇게라도 간식을 챙겨줍니다. 올해 고3인 첫째 아들은 밤 공부를 위해 한두 시간 초저녁 잠을 자곤 합니다. 너 몇 반인데? 13만. 13반 됐어? 네 친구는? 3명 정도. 아니 너 짝꿍들은? 뭐 너 짝꿍들. 거의 다 14반 같다. 우리 둘째도 지는 공부를 못한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에 비하면 너무 잘 커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진짜. 우리 큰아들 전교 20등씩 하고 해주는 거 너무 고맙죠. 애들한테 사교육비 많이 안 들여주고 너무 착하게 커져서.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우리 애들은 진짜 시골 애들 같다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잘 견뎌준 대견한 두 아들입니다. 어느새 잠에서 깬 첫째 아들은 잠을 떨쳐내려고 애를 씁니다. 두 아들이 매사 알아서 잘 한다곤 하지만 그래도 집안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와서 집으로 간 거야? 더군다나 공부 때문에 한창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두 아들. 저녁 시간은 온전히 두 아들을 위한 곳입니다. 두 아들은 윤정희 씨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이자 희망이니까요. 이 밤 그녀의 집엔 불이 꺼질 줄을 모릅니다. 다음 날 가게가 한가한 틈을 타 외출을 하는 윤정희 씨. 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네. 오늘 많이 풀렸네. 어젯밤에 막 울리고. 반갑게 인사를 나눈 두 사람. 윤정희 씨와 속내도 터놓는 사이인 박지연 씨입니다. 그녀도 아름다운 재단에서 창업 자금을 대출받은 희망가게 회원입니다. 윤정희 씨는 희망가게 회원들을 살뜰히 챙기기로 유명하죠. 아니 나는 이게 다니니까 한 번씩 내가 또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응? 저 사장님은 또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배우기도 하고, 응? 내가 모르는 것들 알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 자기가 적극적으로 진짜 잘하지. 알바하러 왔네. 잘 왔네. 바쁠 때 와야 좋지. 마치 내 가게인 양 청소를 하는 윤정희 씨. 희망가게 회원들의 모임인 희망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윤정희 씨는 신입 회원들의 가게를 찾아 도움을 주곤 합니다. 있잖아, 직원이 있는 거하고 혼자 있는 거하고 매출이 달라세. 아니 다른데 직원 쓰기가 불안하지. 불안하고 힘들지. 왜냐면 인건비가 싼 게 아니잖아. 그럼 지금 목동이고 다 헤어 스케치고 다 그거 하나? 혼자 하나? 우리 다음 기수는 다 지금 사람 두고 하는데 우리 기수는 다 혼자 해. 대단하다. 희망가게를 연 지 1년 된 박지연 씨에게 윤정희 씨는 사업 선배입니다. 정신적인 도움이죠. 우리 이제 거의 다 객지에 나와서 저 같은 경우도 지방에서 이제 이사 와가지고 다른 데서 일하다가 서울에서 여기서 창업을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데서 오픈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희망회에서 이제 여기 총무하고 윤정희 씨하고 그 멤버들이 와갖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힘이 되죠. 생각할게. 그녀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희망의 회원들. 조금은 앞선 선배인 윤정희 씨는 그래서 그들과 마음을 나눕니다. 그것만으로도 의지가 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선물을 포장하느라 바쁜 윤정희 씨. 그런데 선물 상자가 여러 개입니다. 저한테 도움 주셨던 감사한 마음에 그냥 간단한 선물을 하나 택배 붙이려고요.
어떤 분들인데요? 아, 예, 뭐 저의 작은 천사들. 얼른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선물 상자를 든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고마운 이의 이름을 쓰는 손길에도 정성이 묻어납니다.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은 선물.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된 지금이 윤정희 씨는 꿈만 같습니다. 너무 뿌듯하죠. 맨날 도움만 받다가 제가 인사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도움만 받았어요. 진짜 몇 년 동안. 염치 없이.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절망의 시간들. 그러나 그녀는 절망 끝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쉼 없이 고민하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꿈을 키워갑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